원전 ETF 수익률이 70%를 찍었다는 거 보셨어요? 하이닉스도 한 수 접는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올해 들어 원전 관련 ITF가 반도체 ITF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저도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원전 섹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시그널이에요. 반도체가 AI 시대의 두뇌라면 원전은 AI 시대의 심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보려는 종목이 한정이술인데요. 영업이익은 급감했는데 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 괴리를 풀어보려고요. 저도 이 종목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서 솔직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영업이익 67% 급감인데 매수 의견 유지, 이 답을 오늘 같이 찾아보시죠. 네, 정확히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근데 이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 시장 전체를 봐야 할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코스피가 장중 5,900을 터치했잖아요. 지난 1월 20일에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6,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가 심상치 않아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한 달 만에 코스피가 약 18%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업계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대형주 랠리가 이어질 때 진짜 기회는 그 뒤에 숨어있는 수혜주에서 나오거든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전력 인프라가 따라가고 전력 인프라가 올라가면 원전이 따라가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정이술의 위치를 봐야 하거든요. 먼저 이 종목의 실적부터 짚어볼게요. 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영업이익 급감했지만 원전은 멈추지 않았다. 이 한 줄이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잖아요. SMR 기술개발과제 관련 회계 처리가 변경되면서 159억 원이 영업외 수익에서 매출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걸 빼면 실질 매출은 컨센서스를 약 5% 하회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226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거든요. 이게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예요. 1,000만 원 투자한 분이라면 이 숫자 보면서 불안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숫자 보고 좀 흔들렸어요. 빨간 숫자만 보이니까 새벽에 핸드폰으로 차트 확인하게 되고. 보유하시는 분들 마음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저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익이 빠졌느냐의 이유인데요. 세울 3, 4호기 원전과 일부 에너지 신사업 프로젝트 준공 효과가 이미 반영된 이후라서 추가 매출 기여가 제한적이었고 체코드 코반이 5, 6호기 원전 설계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 갭,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타이밍 갭이라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업계를 보면 지금이 정확히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환점이에요. 기존 프로젝트는 끝났고 새 프로젝트는 아직 매출로 안 잡혀요. 이 사이에 공백기인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신한투자증권 이수구 PB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전력업종 비중을 70%까지 높여도 좋다고 했거든요. 전력업종을 이 정도 비중으로 보는 건 굉장히 강한 확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관 투자자나 PB급 전문가들이 전력업종을 이렇게 비중을 높여 잡는다는 건 단기 실적 부진을 넘어서 구조적 성장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가 필수제로 격상된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한데 이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순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하면서 소부장 낙수 효과까지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한정이술이 바로 그 전력 소부장, 밸류체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는데요. 한정이술이 단순히 국내 원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해외 수주까지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해외 수주 이야기를 숫자로 뒷받침해 볼게요. 지금 K증시를 이끄는 세 축이 금융, 원전, 반도체인데요. 이 세 섹터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원전은 좀 다른 성격의 상승이에요. 반도체나 금융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데 원전은 정책 드라이브와 AI 전력 수요라는 두 개의 구조적 기둥이 받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정이술의 4분기 영업외비용으로 85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건 미국 NRC 설계 인증 관련 지식재산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 이슈였거든요.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 인식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실질적인 체력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숫자만 바뀐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오히려 기회로 봤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한정이술이 풍력에너지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우리 기술, 태웅, 대창솔루션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대부분 한정기술 하면 원전만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맞아요. 제가 이 업계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한정기술의 진짜 강점은 에너지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전 설계가 주력이지만 풍력이나 태양광까지 커버하면 에너지 전환 어느 방향으로 가든 수혜를 받는 구조거든요. 이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요. 시장은 한정기술을 순수 원전주로만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신재생 사업 가치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숨겨진 업사이드예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최근에야 제대로 파악했어요. 처음에 이 종목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 왜 원전주를 사냐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원전의 신재생의 SMR까지 에너지 엔지니어링의 원탑 기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본질에 다가가려면 체코 프로젝트를 짚어봐야 해요. 여기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까 원전 ETF 70% 수익률 이야기 했잖아요. 하이닉스도 한 수 접는다는 건 시장이 원전 밸류체인에 강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ETF에 한정이술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수익률이 나온 배경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실제 해외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체코가 25조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후 16년 만에 대규모 한국 원전 해외 수출이에요. 한전 기술이 설계를 맡고 있고요. 체코 설계 매출이 본격화되면 실적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교보증권이 목표가를 17만 3천 원으로 유지한 것도 이 해외 매출 본격화를 반영한 거예요. 매수 버튼 위에 손 올려놓고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3일 고민하다가 못 누르고 다음날 올라간 거 보면서 자괴감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잖아요. 체코 프로젝트에 SMR 변수까지 얹으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외국인 수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7천억 원 폭풍 매수했잖아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 전체로 들어오면서 전력 인프라 종목에도 스피로버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분석에 더해서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조 원 순매도하면서 동시에 하이닉스를 7천억 순매수한 건 선별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장성 있는 곳에만 돈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한정 기술에도 적용되는 논리예요. 원전 밸류체인 내에서도 설계,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한정 기술은 대체가 안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설계 전문 회사가 한국에 이 회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까지 주관하고 있고 자체 해양형 소형 원자로 반디를 개발 중이에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이 기술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했거든요.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하나씩 쌓아보니까 그때 고민 끝에 들어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적의 일시적 딥보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규모와 방향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좀 더 확실해져요. 코스피가 5,800을 돌파할 때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쌓아보면 그림이 보이는데요. 업계 쪽 변수를 하나 더 올려볼게요. 네, 어떤 부분인데요? 2026년은 해외 원전 설계 매출 인식이 시작되는 해예요.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튀르키예, 네덜란드 등 후속 수주 가능성까지 열려 있거든요. 설계 능력이 검증되면 도미노처럼 따라올 수 있는 구조예요.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체코 프로젝트 하나만 해도 설계비가 수천억 단위거든요. 후속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 연간 매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보증권이 목표가 17만 3천 원을 유지한 게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링키야. 단기 실적 부진은 공백일 뿐이고 진짜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판단이죠. 방금 말씀하신 업계 구조에다가 수급 데이터를 합쳐보면요. 최근 ITF 시장에서 조선, 방산이 12% 오르면서 정책, 수출 모멘텀 업종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원전도 이 정책, 수혜 섹터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요. 방산, 조선, 원전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다 국가 전략 산업이에요.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 민간 사이클과 별개로 장기 성장이 담보되는 구조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K방산 레버리지가 12.58%, 조선 레버리지가 8.73% 올랐는데 원전 ETF의 연간 수익률은 70%를 넘어섰어요. 이 중에서 가장 긴 호흡의 수익을 보여준 게 원전 섹터인 거예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만 보면 불안할 수 있는데 이 큰 그림을 보면 좀 안심이 되거든요. 한정 이술이 이 흐름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데이터와 업계 맥락이 동시에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초반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영업이익이 67% 빠졌는데 왜 매수를 유지하는가? 이제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블랙록 같은 글로벌 큰손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한국 자산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잖아요. 블랙록이 하이닉스를 찜했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요. 제가 숫자로 본 것과 방금 말씀하신 업계 흐름을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한정이술의 4분기 매출 2,055억 원, 영업이익 226억 원. 이게 표면적으로는 실적 부진이에요. 근데 85억 원 일회성 비용, 회계 처리 변경 효과, 세을 중흥 후 공백기, 체코 매출 미반영. 이 네 가지를 다 빼고 보면 실질적인 체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교보증권 목표가 17만 3천 원은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9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천억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외치고 있다는 건 이 가격이 싸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다들 원전은 과거 산업이라고 됐쨌는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때 진입한 판단이 지금은 이 숫자들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전 ITF 70% 수익률, 이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체감 온도였던 거예요. 한정이술은 그 전환의 설계도를 그리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꺼풀 벗겨졌잖아요. 이게 코스피 6천 돌파의 마지막 카탈리스트가 될 수 있고요. 원전 같은 수출형 국가전략 산업에는 더 강한 모멘텀이에요. 체코 프로젝트가 25조 원 규모인데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면 후속 해외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이거든요. 한전 기술의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이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직접적인 주가 드라이버가 돼요. 원전 설계라는 게요.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10년 이상 매출이 인식되는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체코 하나만 해도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깔리는 구조예요. 여기에 후속 수주까지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같이 맞춰볼게요. 제가 숫자로 본 것과 방금 말씀하신 업계 큰 그림을 합치면요. 한정기술의 4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프로젝트 사이클 공백기의 일시적 현상이에요. 85억 원 일회성 비용도 현금 유출이 아닌 회계 인식 변경이고요. 거기에 체코 두코반이 25조 원 프로젝트의 설계 매출이 2026년부터 본격화되고 SMR 기술 개발에서 핵심 과제를 주관하면서 장기 성장 스토리도 살아있어요. 원전 YTF 70% 수익률이 증명하듯 시장은 이미 이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교보증권 목표가 17만 3천 원, 9명의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 이 숫자들과 AI 전력 수요 폭증, 글로벌 친원전 정책 전환까지 합치면 지금의 실적 부진이 오히려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제가 데이터로 내린 판단입니다. 저도 같은 결론이에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과 업계 구조가 가리키는 방향이 같으니까요. 프로젝트 공백기가 끝나고 체코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한전기술 주가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지만 숫자와 맥락이 동시에 뒷받침하는 의견이에요. 오늘 분석한 핵심 데이터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까요. 영상에서 시간상 다 못 보여드린 추가 차트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